고양이에게 단백질의 어떤 함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저는 지금 울산의 이승진 동물의료센터라는 대형 병원에서 고양이 친화적인 동물병원 마이케 클리닉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병원 안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이 그냥 진료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클리닉 형태로 고양이들만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진료, 접수, 케어라든지 입원까지 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클리닉이 하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이 진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진료 시작한 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뭐 개든 고양이든 다 같이 진료를 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동물병원의 어떤 환경이 고양이 진료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개를 진료할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어떤 부분들이 고양이를 진료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으로 많이 다가왔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진료실에서 흥분하게 되고 보호자나 또는 수의사를 공격하게 되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진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바닥에 놓여졌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뭔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불안할 때는 항상 나무를 타거나 해서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안전을 좀 더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 아이들의 이동 가방을 병원에 와서 바닥에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진료 전까지 굉장히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반을 만들어서 보호자분들이 거기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바닥에 놓여지는 거를 방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고양이는 예민합니다. 고양이 보호자분들도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 수의사들은 진료실 안에서 예민한 고양이도 핸들링을 해야 되고 보호자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스킬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예민한 고양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의사가 전달이 되는 핸들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사료나 이런 것들을 고집하기보다는 그 고양이가 먹었을 때 가장 문제가 없는 사료가 가장 좋은 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없는 사료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체중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변의 스코어가 잘 유지가 되어야 하고, 구토를 만성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피부 상태가 좋다면 그 사료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사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없는 사료가 가장 좋은 사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도 사실 학술적으로 고양이에게 단백질의 어떤 함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는 퀄리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한다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 게 고양이에게 해가 될 것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고양이들이 나타내는 정상적인 행동들을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 고양이를 문제아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고양이는 결코 악의가 없죠. 자신이 태어나서 건강한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불편한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정하려고 하게 돼요. 고양이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양이들의 문제 행동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실제로 문제의 고양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개념은 우리 고양이는 문제 고양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과 식욕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다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캐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호자가 좀 바쁜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캐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자신의 고양이가 아플 거라는 생각을 조금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들이 뭔가 식욕의 변화, 그리고 체중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가급적 지체하지 않고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정밀한 체크가 필요하다면 해서 조기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을 때 질병을 찾아낼 수 있으면 생존 기간이나 삶의 질을 훨씬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라고 하면 잘 안 먹어지죠. 언제 한번 가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잘 가지 않게 돼요. 하나의 룰을 정하면 저는 가장 쉽게 고양이를 병원에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룰이 뭐냐면 생일 선물의 개념으로 고양이에게 건강검진을 해주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건강검진을 조금 의무적으로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선물로서 고양이에게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이 고양이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고양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가까이에 있는 주치 또는 고양이 수의사를 찾아가서 좀 더 빨리 상담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쉽게 고양이가 동물병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하고 이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 선생님들이나 고양이 진료에 다가가기 어려운 선생님들에게 좀 더 많이 나눔으로써 많은 보호자분들이 고양이 수의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되고 싶다. 그게 저의 가장 큰 포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의 열정. 퓨리나 프로플랜.